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실형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난 셈입니다. 오선 중진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 하나로 하루아침에 의원직을 잃는다는 건 정치권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권성동 의원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관련 재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접근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청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한학자 통일교 총재였는데요. 즉 검찰이 그린 구도는 통일교 최고 수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 책임자가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고 그 대가로 정치적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 이후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받은 1억 원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전달됐다는 점, 그리고 그 대가로 통일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재판 과정 내내 해당 자금의 성격과 청탁 여부에 대해 다투며 무죄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상당히 무거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권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것이 설령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권 의원은 벌금이 아니라 실형 2년을 선고받았으니 의원직 상실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셈입니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온 중진 정치인입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오선 중진으로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며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당의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인물인데요.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도 잔뼈가 굵은 인물이 정작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 위상의 정치인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으로 최종 유죄를 받았다는 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이 최고위급 정치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가 대선이라는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을 매개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정치와 종교, 자금이 얽힌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의원직 상실로 강원 강릉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선 중진이자 당내 핵심 인사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시에 텃밭으로 분류되어 온 지역에서 다시 한번 표심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치자금이나 뇌물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궐선거 자체가 잦아지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행정비용과 정치적 소모가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부분입니다. 이런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당 전체의 셈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 의원 본인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판결 직후 정치 보복이 자신 한 사람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를 정치적 표적 수사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이 사건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동일한 결론, 즉 실형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의도만으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심급을 달리해가며 세 차례나 같은 결론을 내린 사안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판결의 무게를 가볍게 보려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오는 지점입니다. 물론 사건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수사 착수, 배경 자체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다른 재판들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청탁을 전달한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지금까지 거둔 헌금을 이용해 정치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국가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권성동 의원 판결 확정은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자금, 스캔들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것일 뿐, 정점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최종 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무자였던 윤 전 본부장과 이를 전달받은 정치인 권 의원까지는 형이 모두 확정됐고, 이제 남은 건 이 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최종 판단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가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사실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현직 국회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잃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정치자금법이 정치인의 자금 수수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특정 세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 그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된 정책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그 우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학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통일교발 정치자금 스캔들의 전모는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권 의원 주장대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자금 거래 의혹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이 비슷한 유형의 정경유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볼 부분입니다. 한학자 총재 1심 선고 등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 소식도 놓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